안녕하세요. 디일렉 이수환입니다. 저희 라이브 아직 그 반도체 코너가 남아있고요. 오늘 반도체 담당하고 있는 한주엽 전문기자와 함께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일입니다.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요 직전에 그 SK 하이닉스 실적 얘기하면서 이제 삼성 뭐 잠정 실적을 발표하니까 거의 예상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예상대로 나왔고요. 네. 이달 초에 네. 잠정 실적 발표했죠. 네네. 뭐 총액은 그러니까 그 전체 전사 매출과 영업이익은 뭐 이미 밝혀진 그쵸, 밝혀진 대로. 거니까 오늘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그 각 사업 부문별 네. 매출과 이익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사 매출은 74조 6천억 달러가 아니고 원이죠. 원이죠. 6천억 원. 그럼 뭐. 인데 네. 이게 전년 동기 대비로는 1% 늘었고 전 분기 대비로는 6% 떨어진 수치이고요. 전사 총액 그 영업이익은 4.7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가 늘었는데 네.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1% 빠진 수치입니다. 네. DX나 뭐 삼성 디스플레이나 하만 같은 경우는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네. DS 부문 그 반도체 사업이 있는 DS 부문의 매출이랑 이익이 나왔는데 DS 부문 매출은 27조 9천억 원. 하이닉스보다는 많이 나왔죠. 하이닉스는 20조 대 초반이었어요. 네. 그때 우리가 말씀드렸을 때 매출도 혹시 뭐 비슷하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이 나왔는데 그렇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매출이 DS 부문이 2% 줄었고요. 네. 이익이 6.1% 감소한 4천억이 나왔습니다. DS 부문의 매출, 그 영업이익이. 하이닉스가 9조 원이 넘었으니까 뭐 차이가 그쵸. 뭐 차이 많이 나죠. 엄청 9.2조 원 났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DS 부문의 그 실적, 그 영업이익 추정치는 뭐 5, 6천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추정해 왔었는데 그것보다 더 낮게 나온 거거든요. 아이고야. 네. 그렇습니다. 매출은 소폭 늘었는데 어쨌든 이익은 이제 지금 바닥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랑 비교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기왕 뭐 늘 비교 대상이었으니 뭐 좀 웃기네요. 그 하이닉스는 과거에는 절대 삼성이랑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비교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하이닉스가 2분기 매출 22조 2천억 원 네. 냈고 영업이익 9조 2천억 네. 원 나왔고요. 삼성 DS만 봤을 네. 때는 DS 전체 매출은 27조 9천억 원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4천억 원 4천억 나왔으니까 매출은 삼성이 5조 원 더 많지만 이익은 하이닉스가 약 9조 원 가량 더 많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나온 건 뭐 과거 얘기니까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궁금한데 이제 뭐 DS에 메모리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파운드리랑 이제 시스템 LSI들이 있는데 네. 어떤 것들 위주로 좀 하반기 전망을 봐야 될지 말씀해 주시죠. 그 대본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 이렇게 적었냐 이런 얘기. 예. 그러니까 하반기 반도체 부분의 경우는 그 어떻게 전망을 하는지. 일단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왜 이렇게 이제 이익이 빠졌나. 예. 이달 초에 그 발표할 때도 그 재고 평가 충당금이 뭐 일부 이제 적용이 되면서 이익이 지금 떨어졌다라고 이제 그때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충당금 얼마를 쌓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만 네네. 반도체 부문 전반적으로 한 1조 원이 넘는 금액이 재고평가 충당금으로 이렇게 손실 처리를 한 것이 같고요. 네. 금액이 충당한 거는 맞고 금액이 얼마인지가 안 나왔는데 한 1조에서 1.5조 원 정도가 이제 충당이 되어서 손실로 떨어졌을 것이다. 네. 라는 게 가장 크고 뭐 그 외에는 뭐 일부 이제 시황에 대한 내용들이 가장 이제 이익이 적었던 이유는 이제 평가 충당금 손실로 떨어낸 거라서 네. 전 분기 대비 이제 영업이익이 0.8조 원 정도, 8천억 정도 이제 빠졌다라고 봤는데 3분기부터는 이제 충당할 건 다 떨었으니까 이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는 했습니다.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 HBM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네. 어떤 내용으로 좀 HBM에 대한 얘기가 나왔나요? 그 HBM 같은 경우는 지금 EQ 같은 경우에 네. 비트 출하량이 전 분기 대비 30%가 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서 HBM3E
3E 현재로서는 가장 가장 최신 최신 버전이죠. 버전이죠. 이게 이제 80% 정도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얘기를 대부분이네요.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3가 비중이 이제 90% 후반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이건 공식적인 얘기고요. 저희가 이제 내부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 엔비디아는 뭐 아직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고요. 엔비디아 로의 공급은 지금 AMD나 브로드컴으로 나가는 물량이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컨퍼런스 콜 오늘 오전에 했는데 컨퍼런스 콜 끝나고 나서 기사들 나온 그 기사의 어떤 그 주제들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이미 HBM4의 경우에 3월에 그 원C 기반 원시 기반으로. 원C DRAM 기반으로 샘플이 이미 네. 출하가 되었다. 라는 얘기를 오늘 이제 했고요. 이 얘기는 뭐 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026년에 본격 수요가 생길 때 엔비디아로 치면은 루빈 칩입니다. 네. 루빈에 해당하는 거. 루빈의 첫 번째 모델. 뭐 거기 그레이드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 뒤에는 이제 루빈 울트라도 있고요. 거기서 이제 HBM4가 들어가니까 그 수요가 생기면 이제 수요에 적기 대응하는 용도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 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가장 큰 관건이 되겠지요. 희망 고문이군요. 그래도 지금 꽤 오랜 기간 지금 희망 그 고문이 직전에도 되고 뭐 있죠. 여러 가지 업계 썰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회사 공식 발표 물론 하기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회사가 얘기할 때까지는 뭐 이렇게 믿기가 힘든 상황까지 와 있죠 지금은. 너무 네. 썰이 많아서. 네. 그래도 오늘 그 이례적으로 뭐 일론 머스크가 자기 이제 SNS 때 그렇게 얘기했었는지 모르겠지만 테슬라 파운드리 거는 그래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의미가 뭐 규모도 굉장히 컸고요. 네. 이게 삼성 파운드리 사업이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건가요? 2나노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를 갖게 되었다. 라는 것이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테일러 팹에서 이걸 하겠다. 미국에서 그렇죠. 미국에 이제 새로 짓는 테일러 팹의 공장도 이제 장비 반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선단 공정에서 예전에는 애플을 위시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미지를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TSMC로 다 넘어갔죠. 넘어갔죠. 그러고 나서 동아줄을 내려줬던 것이 퀄컴이었는데 네. 퀄컴도 어느 순간 이제 저쪽으로 다 갔죠. 근데 그런 와중에 테슬라 2나노 수주를 하고 또 그것을 공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20조가 예, 넘는 20, 예. 금액 그리고 연 매출 기여로 보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매출의 실질적인 기여가 되려면은 지금 2025년이니까 뭐 한 적어도 2년 후 혹은 뭐 2028년 이후에 아마 매출이 그게 좀 나눠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8년짜리 계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길더라고요. 뭐 5년간 22조 정도니까 뭐 지금 당장 매출 인식은 안 되더라도 이것이 갖는 다른 이제 글로벌 고객사에 테슬라도 맡겼다는데 잘 될. 그렇죠. 그래도 꽤 그쪽에서 인정을 하나 보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큰 의미는 있지만 당장의 어떤 실적에 환입되는 것은 조금 좀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그 파운드리 연관해서 사실 그 파운드리 가동률 이거 많이 받쳐줬던 게 이제 로직 칩들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이제 엑시노스 뭐 부활한다 어쩌게 한다. 이번에 뭐 신규 폴더블 폰에도 뭐 엑시노스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일본 모델에 2500 액션스 2500이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물량이 얼마 안 되죠. 물량이 얼마 안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미지 센서 외에는 지금 시스템 LSI 쪽에서 마땅한 좀 돌파구가 없어 보이긴 한데 어떤가요? 파운드리는 파운드리대로 어쨌든 테슬라 2나노 수주한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또 일론 머스크도 X에 나와서 AI6 칩 그게 이제 기존의 하드웨어하고 좀 다른 게 도조라는 어떤 그 AI 연산 그러니까 학습하고 이제 추론하는 기능까지 이제 넣어서 뭐 이것을 차에도 넣고 뭐 로봇에도 넣고 여러 가지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고 요걸 통해서 다른 고객사들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파운드리는 그렇고요. 네. LSI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돈 벌고 있는 쪽이 이미지 센서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듣기로는 한 50% 정도 매출이 이제 또 중국 쪽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중국도 뭐 갤럭시 코어라는 아주 잘하는
중저가대에서 잘하는 또 회사들이 이제 밑에서 위로 계속 치고 맞아요.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네. 삼성 입장에서는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사 MX 그 무선 사업부에도 팔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애플이라는 큰 고객사를 잡아야 되는 것인데 뭐 이미 뭐 보도가 많이 됐다시피 꽤 이제 내년에 나올 네. 아이폰에 이제 탑재될 요량으로 뭐 개발을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것은 좀 좋은 얘기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조만간에 또 다른 구체적인 내용 좀 전해드릴 텐데 어쨌든 이미지 센서는 현재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유일한 사업이고 네. 이것은 좀 잘 키워야 될 것 같고 네. 로직 같은 경우 그 AP 같은 경우는 엑시노스 2500 이번에 뭐 일부 조금 소량이겠죠 들어가긴 했지만 지금 이제 엑시노스 2600 뭐 우리가 지금 이제 양산하고 내년도에 갤럭시 S에 S급이겠죠. 그쵸.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걸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HBM과 파운드리 로직 분야의 성공을 좀 잘 지켜봐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삼성전자의 어떤 전체적인 그 실적을 네. 보면요, 네. 뭐 DX 세트하는 부분이라든지 삼성 디스플레이는 한창 잘 나갈 때 대비해서는 이익 수준이 예전엔 조 단위로 분기해 그렇죠. 놨는데 지금은 조금 떨어져 이제 있죠. 이번 분기도 5천억 이익 냈거든요. 그리고 하만도 역시 하만이 뭐 나쁘지 않아요. 여기가 하만도 5천억 이익 냈고요. 그리고 DX도 VD는 이제 그 계속 이익이 떨어지는 추세이긴 합니다. 한 5천억 정도의 이익은 계속 매분기 냈던 것 같은데 이번 분기 2천억 이익 났거든요. 그리고 했는데 어쨌든 그 MX 그 무선 사업부라든지 네트워크 쪽에서는 그래도 뭐랄까요 좀 확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현상 유지 정도는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의 실적을 뭐 이렇게 확 반등시킬 수 있는 요소는 반도체예요. 결국 DS에서 달려 있다는 결국 DS에 달려 있고 뭐 컨콜 내용만 봐도 다른데 지금 거의 없죠. 그렇게 고착화된 지가 꽤 됐죠. 네, 다 반도체 얘기들, 네. HBM 얘기들 네. 뭐 이런 쪽 얘기들만 되어서 결국은 DS의 실적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좌우한다. DS의 실적은 이제 봤을 때는 HBM이 이제 굉장히 큰 그렇죠. 결국 비중으로 HBM이죠. 큰 포션을 차지할 것이고 이 실적의 네. 어떤 그 뭐랄까요 상승이나 하락에 그리고 최소한 그 적자를 내면서 전사 실적을 갉아먹는 파운드리라든지 LSI라든지 이런 쪽은 마음이 빨리 이 실적 정상화가 네. 필요하죠. 근데 어쨌든 오늘 정리해 보면 HB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준비를 하고 있다. HBM3E 같은 경우도 우리가 비중이 90% 정도까지 이제 하반기에는 높이겠다. HBM4는 샘플 공급하고 2026년에 그 고객사가 이제 달라고 그러면 뭐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파운드리는 테슬라 이나노를 통해서 가능성을 보였다. 그리고 뭐 이미 그건 계약한 거니까요. 그리고 LSI 같은 경우는 이미지 센서는 좋은 소식 조만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센서는 기대됩니다.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엑시노스 2600은 이나노 공정으로 이제 AI 연산에 특화를 설계해서 내년도에 플래그십 노린다. 플래그십 뭐 갤럭시 시리즈겠죠. 그렇죠. S밖에 없죠. 노린다입니다. 좀 첨언해드리자면 테슬라 이나노 같은 경우는 외부 사람들한테 외부 고객사들한테 우리 파운드리가 이 정도의 이제 신뢰성이 있어라고 이제 신뢰도를 좀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래야 되겠죠. 퀄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나노 때 좀 삐걱거리는 게 뭐 얘기들이 계속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확정 사항이 없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퀄컴도 말하자면 TSMC에 지금 많이 맡기고 있잖아요. 많이가 아니고 지금 뭐 어느 순간 쏠렸죠 이제 좀. 그 플래그십 AP는 다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퀄컴은 퀄컴대로 불만이 있어요. 왜? 퀄컴도 자기네 물량이 엄청 많은데 사실 지금 넘버 3란 말이죠. 본인이 TSMC에서 받는 대접이 왜 애플 물량 워낙 많고 엔비디아 물량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넘버 3로 지금 밀려 있고 넘버 3로 밀려 있다라는 거는 중요도에서 밀렸다.
받는 대접이 다르겠죠 삼성하고. 예를 들어 뭐 몇 장 만들어줘 하면 야좀 미안 여기 거부터 먼저 만들어줘야 네. 되니까 너 좀 기다려. 뭐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퀄컴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삼성 파운드리의 어떤 그 뭐 PPA 측면, 뭐 PPA가 뭡니까? 그 면적, 뭐 성능, 그리고 전력 소비. 전력 소모량, 네. 뭐 이 세 가지를 이제 합치하는 게 아닙니까? 그 측면에서 TSMC하고 비슷한 수준 정도만 나와줘도 비슷한 수준 아니라 그래도 쓸만하다 정도만 나와줘도 여기 있을 텐데 과거에 지금 계속 엇갈려갖고 못 왔던 이유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나노에서 좀 어쨌든 잘 만들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삼성 파운드리의 지금 4나노, 5나노 공정은요 꽤 좋은 평가를 받아요. 꽤 거기서 많은 고객들이 지금은 완전 선단이라고 하기 힘들지만 네. 그래도 4나노, 5나노도 선단 공정이거든요. 거기서 꽤 많은 고객사들 제품들을 돌려보고 IP도 좀 그래도 괜찮게 잘 갖춰놓고 있기 때문에 그 4나노, 5나노 정도에 받는 그 좋은 평가를 선단 공정에서도 받으면 제가 볼 때는 꽤 잘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삼성이 좀 사실 이 파운드리 사업부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굉장히 목이 뻣뻣했단 말이죠. 삼성인데 뭐 네. 근데 어쨌든 그런 네. 거는 이제 인고의 시간을 거치면서 네. 좀 겸손한 형태로 돼 있고 지금 파운드리 사업부장 되어 있는 한진만 사업부장 같은 경우는 네. 뭐 영업에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중국 쪽 디자인 하우스도 많이 이제 끌어왔고 물론 이제 한국에 있는 디자인 하우스 파트너들은 불만이 좀 있죠. 늘 해소되지 않는 불만들이 있죠. 왜냐면 내가 먹어야 될 거 저쪽에서 이제 그러니까요.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있으니까 뭐 있는데 어쨌든 삼성 측면에서 볼 때는 뭐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지금 사실 예전 같으면 이게 삼성 실적 나오면 준비도 많이 하고 관심도 많이 갖고 있는데 좀 많이 줄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라도 오늘 실적 나온 거 보면 어쨌든 뭐 희망이 보인다. 아니요 실적에 희망이 보인다기보다는 좀 희망 섞인 얘기들이 좀 HBM4가 빨리 돼야 예, 되고 예, 예. 파운드리 정상화, 로직, LSI 사업부의 정상화 이게 이루어져야 삼성의 전사 실적도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뭐 더 궁금하신 거 없습니까? 좀 없습니다. 더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시청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